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서 추적과 차단 속도가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한다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등 강도 높은 수도권 방역 조치를 내놨는데요. 과연 재확산 추세를 꺾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정진우 뉴스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폭증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동안에 50명 이하로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들이 쭉 있어봤죠. 네. 그리고 깡감염 환자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밀집된 시설에서 그 다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모임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그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더 늘어나고 또 감염 규모도 이제 더 커지고요. 예를 들면 카페에서만 거의 50명 가까이 네.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이제 일부 교회 중심으로 해서 수백 명, 거의 지금 500명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대규모 감염과 여러 개의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여러 개 동시에 겹치면서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2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전파력이 더 높아졌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모임 중심으로 유행했던 바이러스보다는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무증상기에 잦은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쉽게 감염이 되고 한번 감염되신 분이 또 다른 분을 감염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져서 하루 이틀이면 다른 사람을 N차 감염을 양상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말에 대규모 집회도 있었고요. 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증가세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인천, 경기 확진자 감염 경로나 원인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날 0시를 기준으로 총 283명이 늘어난 숫자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중에 서울이 150명이 지금 추가 확진이 났고요. 그리고 인천은 8명, 경기는 94명이 났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러니까 18일 기준 했을 때 부천은 총 194명까지 현재 누적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네. 김포는 73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샘교회, 그러니까 일부 교회발로서 현재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요. 또 광복 8월 15일 날 이제 집회 참석자의 유보에 따라서 또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도 주님의 샘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N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방법도 네. 있고, 부천에서도 사랑 제2교회 관련된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때보다 지금 더 무섭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지금의 사태를 봤을 때 이게 2차 대유행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모임 때보다 지금 사랑교회발 확진자들의 어떤 N차 감염을 보게 되면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명단 확인도 좀 늦고 있고 또 동선 확인도 동선 진술도 좀 부정확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어느 정도 이미 퍼져 있느냐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이 감염들이 확인되는 데는 한 최소한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감염되신 분들이 확진자 통계로 나오는 시간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규모의 유행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참 좋지만은 않은데요. 우리가 앞서 신천지 사태도 겪었고 또 이태원 클럽발 사태도 겪었습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이 방문자 명단을 파악해서 검사를 받게 하고 그렇게 전파를 막아야 할 텐데 일단 지금 명단 제공을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일단은 오늘 0시 기준에서 19 0시 기준에서 정부가 확보한 사랑 제2교회 명단 총 4,066명입니다. 그중에서 소재가 파악된 교인 수는 3,436명이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971명, 경기는 890명, 그리고 인천은 146명, 경북 77명, 충남 57명 등인데요. 일단 명단 제공과 시체를 두고서도 정광 목사 명단이 없었던 논란이 있었죠. 네. 그리고 울산은 14명이 명단을 받았는데 11명은 신도가 또 아니었고요. 또 3명은 타지역 거주자인 걸로 밝혀지면서 이 명단을 가지고서도 실효성에 가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 사랑제일교회 명단이 총 146명의
확보했는데 이 중에 19명이 양성을 받았고 또 인천 32명이 확진자인데 접촉자 확진자는 포함된 수고요. 아직까지 오늘 또 추가 확진자 19일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인원들이 사랑제약 관련된 확진자인지는 아직까지는 분류는 정확하게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한 분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중국인 노숙자로 좀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인천 서구청에서 지금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약 50명의 명단을 확보했고요. 이 중에 8명은 사랑제일교회 방문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방역본부 지침에 따라서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확인서를 받은 후에 능동감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42명은 자가격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기존 확진자 1명 포함해서 제1교회 통보자 총 28명이거든요. 그중에 검사는 27명이 받았고 2명은 양성을 받았습니다. 이 중 1명은 부모를 확인해 보니까 또 자녀가 좀 어리다 보니까 오류로 판정이 돼서 명단은 제외됐고요. 25명은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루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아무튼 교인 플러스 이게 정치적인 색이 조금 띄우고 있는 데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검사를 하면 다 양성이 나온다. 또 이런 말도 있고 루머가 좀 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이렇게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감염병이니 만큼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도 취해질 수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체제에서 밝게 되고요. 어쨌든 본인이 음성이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면 그 전에 네. 검사가 와서 음성이 나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다음 확인서를 받고 일단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원칙이 돼서 아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에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인천이 더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의 사회적 거리를 2단계로 상향하고 이들 지역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8일날 어쨌든 정부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대국민 담화 발표는 정 총리가 4번째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 총리는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클럽, 노래방,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진동되지도 않고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국적인 대유행의 가능성마저 우려된다고 해서 전국의 대유행적으로 급속 확산될 수 있도록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아가 이번 조치는 일상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 등과 함께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는 인천도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이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강화 조치, 확산세를 조금 막을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정부의 조치 같은 경우에는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 벌금이라든가 징역형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선이고 이것을 다 단속하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어떤 방역 손길이 미치지 않은 국민들 방방곳곳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하는 전 국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말씀이었고요. 정부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일종을 밝혔습니다. 이래도 막을 수가 없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일 때 3단계로 격상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3단계는. 일단 방역 수칙은 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1일 확진자 수로만 본다면 1단계는 50명 미만, 그리고 2단계는 50에서 100명 미만, 최도 등급인 3단계는 100명 이상 발생하거나 2배로 급증한 경우를 이제 말하는데요. 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8일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가 82.8명, 그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0에서 200명 이상, 1일 확진자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18일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입니다.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아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2단계를 겪고 있는데도 참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작성하는 경우 이제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목욕탕,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가 3단계 격상이 국민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고려해서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면 의료 시스템도 참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의료진 필요도가 굉장히 클 테고요. 또 당장 이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상 가동 수도권은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병상 가동률이 60-70%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지금 계속 200-300명씩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발생하는 분들의 입원 상태는 이제 경증 환자들도 지금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포화 상태지만 더 발생하게 되면 경증 환자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중증 환자 위주로만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확진자 중에 한 15% 정도는 중환자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감염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면 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번 격리 병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발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발생 추세라면 뭐 114에 꽉 찬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증 환자, 중증 환자 발생 양상으로 봤을 때 네. 모든 환자분들이 입원하게 되면은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환자분들을 빼야 되고 또 지금 발생하시는 분도 다 입원시키지 말고 경증 환자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중환자분들만 입원시키는 이렇게 환자를 나눠서 입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네요. 또 문제는요.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예고를 했죠. 이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서 인천시에서도 관련해서 병상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8월 초까지 현재의 병상 수에 관련돼서는 조금 공개가 좀 난감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취재해본 결과 8월 초까지만 해도 한 91개 병상 정도 좀 갖고 있는데 인원수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꽉 차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조만간 차일 거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천 의료원이 거의 주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병원분들까지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다 조절을 해서 지금 인천에 발생한 환자들은 대부분 인천 쪽으로 어쨌든 입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특별한 대비책이라는 건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대비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초유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지시만 내리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시스템적으로 좀 많이 지금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이 자꾸 급변하니까 이거에 따른 대응하기가 조금 좀 바쁜 상황이라서 이런 대비책에 대해서는 마련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겠죠. 장마는 지났지만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내 활동이 더 늘어날 텐데요. 그만큼 냉방시설 가동도 늘겠죠. 파주의 한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에어로졸에 의한 실내 집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전문가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밀폐된 곳에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은 작은 물방울, 침방울에 의해서 공기에 떠다닐 수가 있겠고요. 네. 떠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더 멀리 퍼질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화를 하다 보면 침방울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옆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면은 그 안에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작은 침방울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감염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지금 파주 사례만 하더라도 50명이 한꺼번에 감염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아무리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마스크를 안 쓴 채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거의 높은 확률로 바로 감염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로졸에 의한 그 집단 감염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설명이신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파주 사례처럼 이미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카페 감염이 파주 카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카페나 음식점은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 같은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말씀해 주세요. 네, 최대한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요. 가시더라도 짧은 시간 머물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포장해서 드신다든지 네. 배달해서 드신다든지 그 매장에 같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거기 가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뭐 음료를 드실 때만 잠깐만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음료나 음식을 먹는 몇 분 잠깐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최대한 그 장소에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포장이나 배달로 드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막으면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을 보게 되면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50명 이하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물론 안 생기면 좋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상으로 치명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을 5% 이하로 낮춰서 우리가 대부분 방역 역학조사 추적을 통해서 환자를 찾고 또 격리해서 우리가 방역 막내 통제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발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정부도 보다 좀 과감한 예방 조치를 했어야 한다. 뭐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 정부는 잘 해왔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모든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랬지만은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거리두기를 약간 좀 소홀히 한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은 네.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해도 되는지 잘못 인식하게 되고 좀 방역 수칙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시는데 지금 발생 사례들을 보게 되면 좀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하게 하고 또 교회 어떤 소규모 모임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대형 교회들처럼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우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것을 완화할 때 국민들에게 이런 강력한 조치는 완화되지만 방역 수칙은 계속 잘 지키셔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나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교육하고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지켜야겠는데요. 방역 당국은 수도권 주민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기를 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코로나 확산이 좀 장기간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해이해지고 뭐 그런 부분도 저 스스로도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휴가철이니만큼 조금 많은 분들이 좀 해이해진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지금 시기에 맞는 방역 수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개인 방역 수칙,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항상 손위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 착용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도 항상 하셔야 되고 네. 그 안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타셨던 분들이 그 비말을 엘리베이터 안에 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타실 때도 엘리베이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또 다 같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다중 이용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손이 닿는 곳은 철저히 닦아주시고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되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인원 제한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증상이라든가 발열 체크 그리고 QR 코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방문자 기록을 잘 남겨주시고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도 방역 수칙 준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소규모나 대규모로 감염이 터져 나왔던 것들을 보면 종교시설 혹은 유흥주점 등에서 이제 발생을 했죠. 이 외에도 방역 당국에서 좀 주의를 요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등교도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청소년들이나 또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노인정 같은 분들, 노인 같은 분들이 이제 모인 장소 이런 장소 조금 주의를 요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사태가 신천지나 이태원 같은 대자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정 종교 그리고
마치 그 이태원이면은 내가 동성애자처럼 이렇게 된 그런 낙인을 찍힌 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 갔던 분들이 자꾸 숨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부분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